오는 4월 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양산시 마선거구, 양산시 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재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몸과 마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창원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3월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18일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된 하동 묵계초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고 거창의 초등학교들도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기자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산시 의원, 양산시 마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양산시 마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내고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김태우 전 시의원이 사퇴하면서 양산시 마선거구에는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모두 4명.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번 재보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후보는 제6대 양산시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양산시 학원연합회 회장입니다. 이 후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서이동 전선 지중화 추진과 AI 기술 체험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장이 답변하는 생각으로 항상 발로 뛰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노인들을 많이 만나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는 자유통일당 미래인재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아동과 노인 등 지역민들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두겠다며 종합주민복지센터 건립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립교양악단 창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양산시는 지금 이제 그 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발전된 그래서 양산에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구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양산시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현안들을 파악해가지고.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 후보는 양산 청어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며 공동주택 유지보수 문제 개선과 거점별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늘 해오듯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힘으로서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양주동과 동면에 계신 주민들이 이번에는 권유를 믿고 다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양산시의회 진보정당, 정의당 시의원 한 명 꼭 만들어주십시오.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 후보는 양산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초년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동면의 치안센터와 119 안전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년 임기다 보니까 더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은 만큼 또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명과 양주동의 경우 신도시다 보니 기본 인프라 확대와 대중교통 등 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4명의 후보 모두 입을 모으는 상황.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쓸 인물은 누가 될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4월 2일 본투표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바로 소방관입니다. 정작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창원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성보빈 시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남 4파 대방동이 키운 최연소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창원소방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분들의 복지와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고요. 지난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이 지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소방공무원분들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 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질병과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이를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와 재난 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요.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분들의 체육 행사,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또 체력 단련실 설치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이 지난 14일에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앞으로의 기대 효과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되는 기대 효과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창원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 계획의 수립과 또 그 수립에 따른 집행이 기대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보건 안전과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관내 1118명 소방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보빈 시의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18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경남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전 9시 기준 하동 묵계초등학교가 도로 결빙으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워 재량 휴업을, 거창 고제초등학교와 북상초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경남 거창과 함양, 합천, 산청, 하동의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8일 새벽 1시 3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남성동 마산 가고파 수산시장에 있는 한 수산물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수산물 가게 약 90제곱미터와 붕장어 3톤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가게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족관 냉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 개선한 단일 체제로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으로 구성해 맞춤형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 학교 무상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자람터 등 지역 보살핌 늘봄과 기존 학교와 분리된 늘봄 전용 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차량 4개 호선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에 대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혼잡 시간대, 비혼잡 시간대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도시철도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용객 수가 많은 서면과 연산, 수영에서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합천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2025 봄철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철 합천군수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산철쭉 4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모두 165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1,585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가꿀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편백과 낙엽송 등 모두 369만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탄소 흡수원 확대는 물론 자연재해 예방과 생태계 보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거제 지역 양대 조선사들이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2023년도 매출액의 25%에 달하며 해당 선박은 오는 2028년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도 세계 최대 해운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사로부터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2조 3,200억여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